안녕하세요. 근본 화물 차량 차주분들을 위한 안전교육 영상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미희입니다. 저희 교육 영상을 통해서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운행과 법규 준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은 화물차 과적에 대한 내용과 하이패스 전용 차선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은 화물 차량에 허용된 적재량을 초과하여 무게를 싣는 행위로 운전자와 차량, 그리고 도로교통 전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과적 차량은 제동거리가 길어지며 타이어 등 차량에 큰 무리를 주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차량 사고와 비교하여 과적 차량의 사고는 치사율이 약 4배에 달합니다. 과적은 단지 교통안전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 도로법 개정 이후로 과적 운행 제한을 위반한 사람과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람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적 단속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 주관 기준법과 국토교통부 주관의 기준법입니다. 화물차 과적 단속의 경우 도로법 제77조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 단속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도로교통법 제39조 경찰 주관의 적재 중량 기준법입니다. 중량 및 길이 기준의 110% 이내로 제한하고 너비를 자동차의 회사용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4m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도로법 제77조에 의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량은 축하중 10톤 이하, 총 중량 40톤 이내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길이는 16.7m 이내, 그리고 넓이는 차량폭 2.5m 이내, 높이는 첫 번째 기준과 마찬가지로 지상으로부터 4m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의 오차 허용 범위는 중량 10%, 축하중 10%, 길이 0.2m, 너비 및 높이 0.1m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적의 위험성을 이유로 화물차 과적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동식 단속과 고정식 단속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동식 단속은 과적 의심 화물차 발견 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과적 단속 측정기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단속합니다. 고정식은 무인 단속 시스템으로 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적을 감지하면 번호 인식 카메라를 통해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차량 정보를 확인한 뒤 전광판에 과적 정보 안내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과적 정보의 기준 위반 표시 시 해당 차량은 회차하여 검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만약 재검사에 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계측 불응 도주로 간주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고정식 단속 방식인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 차로 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5톤 이상의 화물 차량은 톨게이트 통과 시 우측 중량 측정 차로로 통행하셔야 합니다.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화물 차량은 늘 해당 차로로 통행하셔야 합니다. 하늘색 유도선은 일반 차량의 통행로를 의미하므로 화물 차량은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그대로 천천히 통과하고 통행권 이용 차량은 바로 옆 통행권 차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속 기준 초과 시 경고음 소리와 함께 붉은 경고등이 점등되며 이때에는 단속원의 안내에 따라 재검사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화물 차량의 측정 차로 이용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과적 차량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는 만큼 측정 차로 위반 고발 기준 또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에서 2회 위반 시 해당 차량을 한국도로공사에서 고발을 하였지만 2024년 1월부터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위반 기준에 최근 2년 동안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시 고발하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적과 하이패스 화물 측정 전용차로 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적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임을 잊지 않으시고 절대 과적을 해서는 안 되고 과적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적 계측 안내 시 단속원의 안내에 따라 과적 계측을 하시거나 화물차 전용 차로를 이용하여 반드시 과적 계측을 이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해서 올바른 전용 차선 이용을 숙지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양미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속도 제한 장치, 그리고 판 스프링 등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 제한 장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란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를 제어하여 차량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입니다. 이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서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승합차는 110km, 화물차는 90km로 속도를 제한하여 과속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최고 속도 제한 장치는 여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감소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약 30% 감소시키며 사고 시에도 사망자 발생수를 화물차 기준 약 43%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제적 효과 또한 발생하는데요. 연비가 약 3에서 11% 향상되며 소모품 정비 주기 감소에 따른 비용 감소의 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점을 가져다주는 최고속도 제한 장치는 운전자나 차주의 개인적 판단으로 불법 해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 해제 및 조작하는 자는 자동차 권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해제된 차량임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업 개정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할 시 1차 위반 시 위반 차량 30일 운행 정지, 2차 위반 시 50일 운행 정지, 3차 위반 시 위반 차량은 감차 조치가 됩니다. 단지 이런 행정처분 때문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절대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판 스프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도로 위의 판 스프링 낙하 사고에 대해서 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요. 판 스프링이 화물 차량에서 탈락하거나 혹은 도로 위에 떨어진 판 스프링을 차량이 밟고 지나가며 다른 차로 날아드는 사고들인데요. 날아든 판 스프링은 충격한 차량의 앞유리를 뚫고 들어가며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판 스프링이라고 불리는 리프 스프링은 원래 무게를 지지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적재함 보강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들이 편의를 위해서 판 스프링을 단단한 고정 상태가 아닌 적재함의 탈부착식 형태로 사용하면서 주행 중 충격이나 도로 위에 떨어진 판 스프링을 운행하는 차량이 밟으면서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인명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에서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보조지지대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차 정기검사에서 판 스프링 불법 설치와 완충장치 손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불법 구조 변경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판 스프링뿐 아니라 차량의 불법 구조 변경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구조 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기존 차량의 부품 및 구조에 대한 튜닝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 스프링의 설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고정장치의 중량이 합이 규정된 중량 허용 범위 이내일 것. 둘, 판 스프링의 높이는 하대 높이 이내일 것. 셋, 용접 또는 볼트 체결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할 것. 넷, 측면 좌우 각각 8개, 후면 3개 이하로 설치할 것. 다섯, 판 스프링의 가로 너비는 100mm 이내일 것. 여섯, 일반 화물 자동차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평판 트레일러, 컨테이너 운반차, 평판 카고 등 하대 높이가 없는 차량은 설치 불가. 적법하게 구조 변경된 정상 차량의 예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속도 제한 장치에 대한 내용과 판 스프링, 그리고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안전규정에 따른 차량의 관리,
그리고 관련 규정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더욱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양미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TG와 운전 간 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T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 DTG는 일명 타코그래프, 타코라고 불리고 있으며 자동차의 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가속도,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안전운전 유도와 그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최대 적재량 1톤을 초과하는 모든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DTG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 운행 시 최근 6개월간의 운행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에서 자료 요청 시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관련법 일부 개정으로 2024년 10월 20일부터는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 화물차 및 총 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는 매월 주기적으로 DTG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기 미장착, 자료 미보관 시 과태료 100만 원, 미제출 시 최고 15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기 고장 상태로 운행 시 위반 차량은 최대 운행정지 30일 및 과태료 최대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DTG의 형태는 크게 통신형, 모바일형, 일반형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통신형 DTG는 DTG의 정보가 자동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모델입니다. 모바일형 DTG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휴대폰 통신을 이용하여 수동 및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일반형 DTG는 기기에 USB나 SD카드를 삽입 후 기기 정보를 저장한 뒤 PC에 복사하고 교통안전공단 제출용 파일로 변환 후 교통안전공단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형과 모바일형과는 다르게 정보를 직접 다운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일반형 DTG는 다운로드 방법과 교통안전공단 제출용 파일 변환 방식이 모델별로 다릅니다. 사용하시는 DTG 기기의 매뉴얼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확인 후 정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교통안전공단 제출용 파일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일을 변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DTG 점검센터를 방문하셔서 기기를 무상으로 점검받으시거나 DTG 정보 전송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졸음운전은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물 차량의 사고는 더욱 위험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화물차 사고 사망자 수는 같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전체 차종의 2배 이상으로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원인은 대부분 졸음과 집중력 저하에 따른 주의 태만입니다. 2021년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는 2시간 연속 운행 이후 15분 이상 휴게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피치 못한 사정으로 2시간에서 1시간 연장 운행 시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운송사업장은 위반 차량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차량들이 최대 30일 사업 정지가 되거나 운송사업장이 최대 18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DTG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하여 차량들의 위험운전 행동 분석과 운행시간 등 교통안전운전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DTG 분석 정보에는 운행 궤적 분석, 위험운전 행동 분석, 그리고 운행시간과 휴게시간까지 분석되어 휴게시간 준수 여부가 점검되오니 화물차 운행 시 항상 휴게 시간을 지켜서 안전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TG에 대한 내용과 화물차 운전자 휴게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차량의 DTG에 대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권고된 적절한 휴게 시간을 통해 늘 건강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 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양미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대 중대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적재물 고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접촉사고 등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상호간 합의에 따라 처벌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회상식과 벗어나거나 사회를 해치는 선의 사고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12개 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도 형사 책임 또한 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또한 받게 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감차 조치 및 위반 차량 운행이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 더해서 사상자의 규모에 따라 해당 처분은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항목을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이지 않은 운전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12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인 범주의 운전자 과실 사고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안전운전을 늘 유념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과실들입니다. 이 중 화물차주 및 운전자분들께서는 마지막 항목인 화물 고정조치 위반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017년 새롭게 중과실로 편입된 사항인데요. 잦은 화물 낙하 사고 발생으로 인해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비무환이죠. 올바른 적재물 고정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정 적재된 화물이 이동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체인, 로프, 벨트 등의 고정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물의 무게 중심이 차량의 중심에 가깝도록 균형을 맞춰 적재하고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토장 화물이 바람이나 주행 충격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사용합니다. 덮개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물 종류별 적재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화물을 적재할 때는 분리하여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액체 화물과 고체 화물을 분리하여 적재하고 장비나 기계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패드를 사용하여 보호합니다. 적재물 검사 출발 전에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행 중에도 정차하여 적재물이 이동하거나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고정 장치를 다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내용과 올바른 적재물 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기본적인 운전 수칙과 화물 적재 및 고정 매뉴얼을 잘 지키는 안전한 화물 차량 운행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양미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업용 화물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항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점검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차량 정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인식표라고 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은 번호판을 가리지 않고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화물 운송종사 자격증명을 외부에서 보이게끔 자격증이 창밖으로 향하게 게시를 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종사 자격증명은 해당 차량의 화물차 운송 자격을 갖춘 운전자를 관할 운송사업협회에 운전자로 등록하여 교부받는 증서로 화물차 운행할 때 자격증명을 게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화물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행 시 화물 운송종사 자격증명 게시는 의무사항이며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 시 위반 차량은 운행정지 10일 혹은 과징금 1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꼭 게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차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표시 운행 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반 차량 운행정지 10일 혹은 과징금 10만 원 처분이 되오니 항상 표시를 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화물차 차체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총 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기준에 적합한 측면 보호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측면 보호대 끝과 앞 뒷바퀴 간격이 400mm 이내, 측면 보호대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550mm 이내, 측면 보호대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950mm 이상, 측면 보호대 가장 바깥쪽 면은 차체보다 안쪽에 위치, 그 간격은 150mm 이내, 측면 보호대 각각 단면의 높이는 50mm 이내, 측면 보호대 사이 간격은 300mm 이내. 해당 차량은 측면 보호대를 설치 운행하여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후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이 일반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하며 후면 번호판의 왼쪽 상당 부분은 정부 마크가 찍힌 봉인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은 관련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는 폐지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측면 보호대와 같이 후부 안전판을 설치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측면 보호대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니 다들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하셔야 합니다. 하나, 후부 안전판 양끝 부분은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100mm 이내. 둘, 후부 안전판 가장 아랫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550mm 이내. 셋, 차량 수직 방향 단면 최소 높이 100mm 이상. 넷, 좌우 측면의 곡률 반경은 2.5mm 이상. 다섯, 지상부터 2m 이하 높이 차체 후단부터 차량 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mm 이내. 등화장치나 후부 반사판은 반사지는 어두운 도로에서 내 차의 진로, 위치 제동 여부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후부 반사판이나 반사지를 부착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차량 총 중량이 15톤 이상인 일반 화물 자동차는 자동차의 뒷면에 차량 총 중량 및 최대 적재량을 화물 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화물 자동차는 차량 총 중량 및 최대 적재량이지만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는 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차량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행 시 올바른 차량 조치 상태의 예를 함께 훑어보았습니다. 운행 시 늘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며 혹시 모를 사고 혹은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늘 안전한 운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